자, 재료각 11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엔 이제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이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공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자, 좌축 중심에 집중하중이 먼저 작용을 하고요. 동력을 또 전달을 하는데 좌축의 지름은 최소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허용 구피 목력이 주어져 있고요. 자, 이 문제는 이 축의 비틀림과 모멘트가 동시에 작용하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하나를 따지면 안 되고 상당 등가 비틀림 모멘트 하중과 상당 등가 굽힘 모멘트 하중을 동시에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막히실 수 있는데 최대 모멘트를 제가 mx를 4분의 pl이라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이 보에서 중앙에 집중하중이 작용될 때 이거의 SFD, BMD를 그려보셨을 때 이 가장 가운데에서 4분의 PL이라는 모멘트가 걸리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론 시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다뤘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좀 넘어가고요. 이렇다는 거를 먼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25,000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동력이 동시에 작용을 하니까 P는 T오메가에서 이 T, 비틀림 토크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파트 1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상당 등가 비틀림 모멘트 하중과 상당 등가 굽힘 모멘트 하중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필답형에서 나오는 공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따로 가르쳐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 문제 딱 하나에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공식을 외운다고 해도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틀려도 전혀 지장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T2와 M2 이거 뭐 공식만 암기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2 상당 등가 모멘트 하중을 통해서 구피 목력을 계산을 하면은 0.162, 16.2cm.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기둥 문제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문제인데요. 좌굴 응력에 대해서 이제 틀린 것은 보통 이제 좌굴 하중과 좌굴 응력을 잘 구분을 못 하는데 요거 이제 그냥 면적으로만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임계 하중을 구할 때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공식 n파이 제곱 l 제곱분의 2i 민 요것도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했지만은 세장비로 나오는 공식도 한번 봐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좌굴응력을 계산할 때는 시그마를 이제 계산할 때 면적 A로 나눠서 이제 계산을 하시게 되는데 요거를 세장비로 표현을 했을 때 공식이 나오는 게 요 공식입니다. 요 좌굴응력을 그리고 세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그마 람다는 R분의 LK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합적으로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잘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죠, 사실. 그래서 틀려도 되는 문제입니다.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1번을 보면은 회전 반경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는데 요 R 있죠, R. 요 세장비가 이렇게 분모에 들어가 있어요, R이. 그러면은 이게 R이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비례하는 거 맞죠? R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길이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는데 세장비 여기 위에 있는 게 이 길이죠. L 제곱이 분모에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요거에 반비례하는 거 맞죠?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세장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식을 써봤다면은 반비례한다는 거 바로 알겠죠? 답은 3번이고 탄성계수에 비례한다. 이거 지금 자에 있죠? 그러면은 비례한다.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1, 2, 4번은 맞고 3번은 틀려서 정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 공식은 지금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외워두시고
나중에 조금 쓸 때가 있거든요. 이 좌굴응력 구할 때 좀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암기해 두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입니다. 자,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나와서 조금 힘들죠. 자, 최대 인장 응력을 물어봤습니다. 자, 보문제인데 최대 인장 응력을 물어봤다는 거는 이건 일반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먼저 좌우로 이제 인장하중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에 이렇게 시그마 이 수직 응력은 일단은 걸릴 겁니다. 근데 지금 위쪽으로 해서 분포하중이 동시에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 보의 단면에서 이렇게 굽어질 때 보가 이렇게 굽어질 때 이 어떤 인장응력이 다 걸릴 것인가. 일단은 수직응력으로 해서 인장응력이 하나 걸릴 거고 굽힘으로 해가지고 위쪽에는 압축 마이너스 B 아래쪽에는 플러스 B 이렇게 해가지고 인장응력이 위쪽에는 많이 걸리고 밑에 쪽에는 좀 덜 걸리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인장응력을 물어봤으니까 이 밑에 있는 부분을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그마 하나 그 다음에 시그마 B 하나 이 두 가지를 그냥 순차적으로 계산해서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그마는 A분의 P에서 3.33 그 다음에 시그마 B는 Z분의 M 해서 이것도 이제 지금 8분의 오메가 L 제곱이 나오는데 이거는 단순보에서 이렇게 분포하중이 있을 때 이 최대 모멘트 Mmax가 8분의 오메가 L 제곱입니다. 자, 이런 거는 기초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를 보고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푸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8분의 오메가 L 제곱 넣고 계산을 해서 풀어보면은 4메가파스칼 합치면은 7.33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14번입니다. 전단력이 0이 되는 위치는 A 지점에서 몇 미터 거리에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런 문제는 보의 해석 문제고 SFD, BMD까지 뭐 그려볼 필요도 없이 간단하게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의 해석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분포하중을 집중하중으로 바꾸는 것이죠. 2 곱하기 16 해가지고 집중하중으로 바꿨을 때 P는 12kN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합력을 계산하는 거겠죠. 그래서 RA 플러스 RB가 12kN이라는 거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풀이에서는 A점을 기준으로 모멘트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3이니까 이렇게 돌리는 거 거리 7 곱하기 12 그 다음에 거리 10 곱하기 여기 부호가 반대로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맞네요. 자,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RB 이렇게 해서 0이다 해서 RB가 8.4kN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위에 합력 공식에서 도출할 수가 있겠죠. RA는 3.6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단력이 이제 0이 되는 거를 이제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RB가 지금 8.4잖아요. 8.4.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단력이 진행이 될 테고 SFD는 좀 그려봐야겠네요. 자, 3.4, 3.6, 그다음에 8.4니까 여기 거리를 x라 그랬을 때 8.4 마이너스 2x가 0이다 했을 때 x는 4.2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4.2니까 여기는 1.8이 되고요. 여기가 4니까 여기는 5.8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보의 분포하중 요 개념을 잘 알고 계시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보면은 원통형 보일러. 이 원통형이 재료역학에 나왔다는 거는 원통형 압력 용기 시그마 1과 시그마 2 축방향, 원주 방향 요거를 묻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수직응력이 아니라
최대 전다 능력이 얼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호까지 어렵게 주려고 마이너스를 또 붙여서 줬어요. 그러면서 내야 P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원통형 압력 용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상은 평면 응력, 모어의 원입니다. 먼저 원통형 압력 용기에서 이 미세 요소라고 이렇게 했을 때 축 방향이 시그마 1이라고 하면은 원주 방향은 시그마 1, 시그마 2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직으로 작용을 합니다. 두 개의 축이 이축 응력이 되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모어의 원을 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그마 1이 더 크니까 2t분의 PD, 시그마 2가 4t분의 PD 해서 A점, A점, B점, C점, 그 다음에 요 R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8t분의 PD가 되고 이 값이 그대로 최대 전다 능력값 8t분의 PD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8t분의 PD라는 게 이제 최대 전다 능력값과 동일해요. 요걸 가지고 이제 부호는 딱히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밑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고 위쪽으로 가면 플러스이기 때문에 부호는 상관없이 그대로 대수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P는 20MPa,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이 문제는 사실상은 평면 응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알아볼 수 있느냐, 계산을 할 수가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부정정보 문제가 나왔네요. 자, 부정정보 문제는 암기 또는 중첩법인데, 이 문제를 보면은 전단력이 0이 되고 최대 굽힘 모멘트가 작용하는 단면 B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니 이 문제인데, 이 분포화 중의 개념을 잘 알고 계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RA 요거를 알고 계시면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분포화 중일 때 먼저 여기에 RA 같은 경우에는 8분의 5 오메가 L이고 요 RB 같은 경우에는 8분의 3 오메가 L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SFD를 얼핏 생각해 보시려면은 이렇게 8분의 5만큼 올라가고 이 오메가 요 비율 그대로 이렇게 쭉 떨어지겠죠?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지금 마지막 8분의 3 오메가 L에서 쑥 올라오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기울기가 그대로 1이기 때문에 8분의 5 마이너스 x는 0이다. 그러면은 요 x가 8분의 5가 그냥 됩니다. 자, 이거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개념서를, 이론서를 다시 한번 복습하시거나 강의를 다시 한번 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B단에서, 이 B에서 얼마 떨어져 있는지를 물어봤으니까 8분의 5가 아니고 8분의 3, 요 2번을 찍어야겠죠? 저도 이거 이제 풀었을 때 시험장에서 3번을 찍어서 틀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게 B에서 이렇게 측정해서 8분의 3이다.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17번입니다. 자, 원형 단면 보인데 최대 전다 능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5에서 최대 응력, 전다 능력 물어본다. 이거는 보속의 응력, 요 공식을 알고 있느냐? 요 문제가 되겠어요. 원형 단면 보니까 3A분의 4V겠죠? 그래서 먼저 면적 A는 4분의 파이 D 제곱인데 D의 제곱승으로 이게 떨어지니까 9A 그러면은 분모가 9배가 되니까 9배가 되니까 요 타우 맥스는 9분의 1배가 되겠죠? 그래서 9분의 1 타우 맥스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18번입니다. 자, 1단 고정 타단 지지보 이거 부정정보죠. 부정정보는 암기 또는 중첩법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반력 RB를 물어봤는데 RB는 바로 나올 수 있죠. 16분의 5P입니다. 그래서 P가 지금 4,800이니까요. 요거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면은 1.5kN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문제를 풀고 요약집을 좀 보면서
이렇게 16분의 5, 16분의 11, 요 nmax는 16분의 3pl 이런 것들을 조금 써보시고 트레이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19번입니다. 자, 뭐 극단면 모멘트, 전단 탄성 계수, 축의 길이, 비틀림 모멘트 주고 비틀림 각, 세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세타는 GIP분의 TL인데 지금 IP를 J로 줬어요. 그래서 J 지분의 TL,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20번입니다. 단순보에 작용하는 최대 전단 응력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보의 해석과 동시에 이제 전단 응력 타우 맥스에 대해서 또 묻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어요. 자, 먼저 보의 해석을 먼저 해야겠죠. 분포하중이 있으면은 당연히 집중하중으로 먼저 바꿔줘야 되고 삼각 분포하중이니까 3 곱하기 2.4 240cm니까 2.4 곱하기 삼각 분포하중 2분의 1 해서 요 값이 이제 36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RA 플러스 RB는 3600 요 공식이 나오게 되고 모멘트 계산할 때 지금 요 A점 왼쪽 점을 A라고 할게요. 요 A점에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RB가 계산이 돼서 576 RA는 여기서 나와서 302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디가 이제 전단력이 최대가 걸리는지 이걸 좀 판단을 하셔야 최대 전단 응력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 지지점, 이 왼쪽 부분에서 상당히 크게 걸리겠죠. 뭐 이제 분포하중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SFD를 대강이라도 좀 그려본다면은 이렇게 샥 올라오고 전단력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크기는 좀 맞지 않는데 576, 302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전단 응력은 여기 지지점 왼쪽 부분의 지지점에서 걸리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직사각형 단면이니까 2A분의 3V 945kPa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연력학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